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가급적 주 1회 제가 이 강의 시간 겸 우리 유튜브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튜브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돈의 부동산 시장 재건축이 답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10분 정도 함께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다시 또 저희 강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우선 살집 팔집 고종환의 부동산 가치 분석이라는 오늘 칼럼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내용을 또 이 기사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올 상반기 시장을 한번 결산을 해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또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었다, 또 양극화가 지배한 시장이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그 지역별 양극화가 아주 뚜렷했고요. 또 두 번째는 분양시장도 그렇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분양시장은 회복세가 아주 뚜렷했지만 지방의 경우는 오히려 미분양이 늘어나고 또 온기가 아주 확산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래량인데요. 우리가 거래량과 전세 가격을 선행지표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거래 증가 현상이 상당히 나타났다. 문제는 2, 3, 4까지 늘어났고 이제 6월 통계가 아직 잘 나오질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한 3개월 정도 거래량이 증가한 건 맞지만 평균 거래량에 좀 미치지 못한 점, 예를 들면 3,000호 정도가 매월 서울 지역은 늘어났지만 5,000호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거래 증가 기간이 1분기 정도에 그쳐서 2분기 정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시장의 변화가 확실히 왔다고 진단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점들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달리 지금 거래량도 거의 40 내지 50% 줄었고 가격도 여전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서울은 이제 상승세로 16개월 만에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등제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기편제라고도 하는데 빌라와 오피스텔은 아직 가격 상승이 회복되지도 않았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여전히 한 40% 선에 불과하다. 전년 대비죠. 그런 측면에서 이 양극화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 상반기 시장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저점론입니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 상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저점을 찍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점을 통과했느냐를 두고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뭐 일부 유튜브도 보니까 이제 뭐 저점을 탈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도 잠깐 했지만 지금은 저점을 찍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우선 거래량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평균 거래량이죠. 5년 내지 10년 평균, 서울을 두고 우선 말씀드리면 우선 또 전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세가율이 한 60 내지 70%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한 54%.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의 집값이 최근 올라서 한 채당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 전세는 6억 원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전세 가격이 오르든지 분자의 집값이 좀 떨어지든지 해서 전세가율이 좀 올라야 이거는 바닥을 탈출했다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또 강조했던 게 있죠. 우리는 이제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작년 3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직격탄을 받았는데, 소위 말하면 미국발 금리 급등으로 우리도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바닥을 찍고 본격 반등 추세 상승이 일어나려면 미국발 금리 인상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하되어야 될 텐데, 제롬 파월 의장을 어제 오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한두 차례 정도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제도 하거든요. 이유를 아시죠? 우리와 달리 미국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도 높고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라는 금리의 공식을 생각하면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 이런 애로를 표시한 거죠. 이걸 자꾸 뭐 매파적 시각이다 이러는데 그건 말이 안 맞아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를 좀 냉정하게 저는 들어야 한다. 그게 합리적인 얘기죠. 그럼 적어도 물가가 내리려면 뭐 우리는 조금 이제 근원 물가, 그러니까 유가나 곡물 가격을 제외하고는 2.7%로 낮아졌다고 그러지만 미국은 여전히 4%대라는 점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미국의 물가가 안정돼야 되고,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려면 뭐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하고, 또 미중 간의 갈등 문제도 공급망 해소도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이지만.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이 내려야 되고, 금리가 인하돼야 되고,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세계 경기도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수출 경기, 무역 수지가 굉장히 우리나라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앞단에 있는 선결 과제들이 아직 뚜렷하게 개선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고 올랐다, 이런 얘기는, 또 그리고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본격 반등이다, 이런 주장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객관적 과학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살짝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 또 PF 부실 문제, 지방의 건설회사 부도 문제가 지금 상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금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소 안심이 됩니다만,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출금하는 이런 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건설사나 PF 문제, 부실 문제가 다시 커진다면,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팔고 떠나간다면, 이러면 또 환율이 오르고 또 우리의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과 부동산이 다시 복합 위기에 빠지는 전형적인 복합 불안도, 그러니까 우리가 97년 말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현상이 재발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뭐 확률은 크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여기다가 이제 GS건설 또 부실 시공 문제까지 좀 터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금융주와 건설주가 지금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어제 오늘 들어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도 예사롭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동산 경기가 회복한다면 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회복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서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거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최상위에 있고, 또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 구축, 재건축 중에서 지금은 정책적 호재가 가장 많고, 또 전통적인 부자들이 선호하고, 또 과거에 보아서도 부동산 경기가 상승해서 하락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때 가장 큰 수혜주, 선도주, 또 가격 상승폭이 컸던 아파트는 역시 재건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일경제의 고종환의 살집 팔집 부동산 가치 분석이 칼럼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개의 그 재건축 아파트, 이거는 이제 알짜 단지고 대장주죠.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이거는 살집 팔집 어플에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매일경제 혼돈의 부동산 시장,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재건축에 관심을 갖자,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를 잠깐 제가 언급만 하면, 강남구에서는 개포주공 6단지, 한보 미도맨션 1차, 신현대 구 압구정이죠,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는 삼익 그린 맨션, 서초구는 반포미도 1차, 송파구는 올림픽 회미리타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시아 선수촌, 잠실주공 5단지를 둘 수 있고, 관악구에서는 현대아파트, 노원구에서는 상계주공 14단지, 미룡, 도봉구에서는 주공 18단지, 마포구는 성상시여,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7단지와 10단지, 그리고 영등포는 삼부 시범, 용산구는 한강맨션을 꼽았습니다. 이거는 대장주 대표적인 대규모 단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용적률이 낮고 재건축이 빠르고 소위 재초안의 부담이 적은 이런 아파트라면 실소유자의 경우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를 마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